자, 에코프로와 BM은 오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2%대 더 큰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 좀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오늘 뭐 옵션 만기다 보다 어제부터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지만 옵션 만기는 의미가 없고, 사실 옵션 만기부터 제가 설명해 드려보자면 오늘 거래량 그렇게 크게 튀어나오지 않았죠. 어저께 막 언론이나 뭐 유튜버들이 옵션 만기 뭐 앞으로 선물 옵션 만기, 미결제 약정, 이제 풋옵션, 콜옵션 뭐 터진다. 그리고 뭐 대차 잔고, 공매도 파산 뭐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 신경도 쓰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시장은 이제 미 선물 시장과 미 증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공부해 나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지금 보시면은 오후 4시 반, 오늘 이제 수능 때문에 1시간 밀렸죠. 4시 반에 외인들의 갑작스러운 1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조 매수가.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보일지, 그리고 오늘 미 증시가 이제 에코프로나 2차 전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히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오랜만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2%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지금까지는 이 두 종목을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 왔잖아요. 근데 이 수급들이 빠지고 지수가 앞으로 올라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던 게 뭐였냐면, 결국 수급의 이제 재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증시에서 그 흐름을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나스닥이 어저께 막 0.62%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그러니까 중소형주 이 지수가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2차 전지도 2차 전지겠지만, 그 일라이릴리라고 지금 바이오 쪽이 정말 강세를 크게 보이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 어때요? 오늘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 거의 대부분 다 상승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수급들이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앞으로 2차 전지, 혹은 뭐 원전도 있겠고 전력도 있겠고 지금 잠깐 소강 상태인 조선도 있겠고, 이렇게 앞으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순환매가 돌 때마다 고점과 또 저점과 고점을 반복하는 등락폭들로 앞으로 추세는 우상향을 해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은 뭐 그러니까 미국 셧다운이 종료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인 이 정부의 그 업무 정지가 풀리면서 이것 또한 호재로 작용을 했고, 또 시장은 이거에 대한 호재와 함께 또 AI 버블론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AI 버블이 진짜 터져서 시장이 급락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는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버블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누구나 다 버블 예상을 하잖아. 그런 상황에서 터지는 게 버블이냐고. 그럼 누구나 다 대응을 할 텐데, 버블은 야, 버블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갑자기 올라올 때 갑자기 터지는 게 버블이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AI 버블 하면서 주가 지수 계속 올라오잖아. 이 이야기가 사라질 때쯤 아무도 모르게 터지는 게, 뭔가 악재로 터지는 게 버블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경제 지표들, 특히나 이 셧다운이 이제 해제가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업무가 중지되면서 뭐 CPI 지표나 뭐 경제 지표들이 계속 늦춰졌거든. 오늘 사실 나와야 돼, CPI가. 근데 오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조금 이따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경제 지표들에 대한 뭐 발표가 단기적인 추세를 만들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고, 최근에 파월 의장이 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매파적인 입장을 또 취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고, 또 20일 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적 발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흐름에 따라서 만약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진짜로. 그러면 수급의 분배 더 심화되어 갈 겁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시장은 아직 올라갈 만한 재료, 올라갈 만한 기대감, 올라갈 만한 확률적인 부분들이 훨씬 높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에코프로 BM 투자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예전과 같이 뭐 양극재 공부하고 음극재 공부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장을 알고
거기에 따른 섹터의 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지금 2차 전지가 동반해서 같이 올라오고 있잖아. 이걸 우리가 같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과 함께 또 기술적인 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 나가야 되겠죠. 자, 지금 오늘 이제 흐름을 보면 뭐 이제 그 에코프로만 보면 에코프로 오늘 상승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그래도 잡았습니다. 뭐 계속 외인과 기관들의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들의 수급이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점들 이거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이거예요. 자 볼게요. 차트를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를 보고 이야기할 텐데 에코프로를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하는 건 이제 뻔하죠. 계속 이야기해 드리는 거. 결국 추세가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이런 추세가 계속 이탈이 되는 그 시점에서 RSI가 오히려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바로 이 3파동 장기 파동에 따른 3파동 고점이다. 이 고점 단계에서 어떤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고점 단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타점을 잡기 위한 여기에서의 상승의 5파동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추가적인 매수를 할 것인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요, 여러분들 결국에 올라간다고 보지만 한 가지 시나리오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이게 지수가 만약에 그런 지표들이 잘못 뭐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와서 그 우리가 바닥을 한 번 더 테스트한다고 하죠. 이 한 번 더 테스트하는 패턴도 나올 수는 있거든. 그게 쌍바닥 구간이 될지 아니면 살짝 이탈하고 올라갈지.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오면 우린 기회라고 봐요. 저도 아직 물량을 다 못 잡았거든. 잡고 싶은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원하는 매수 타점이 아니면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와서 우리의 목표가가 오면 아쉬운 대로 우리는 대응하면 되는 거고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그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더 크게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확실한 타점과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고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타점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키던 아니면 여러분들과 영상을 좀 빠르게 찍어서라도 다 공유를 좀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장중이고 평일이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 유튜브를 계속 보기가 힘들잖아 사실 일하면서.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문자로 정말 중요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에코프로 혹은 에코프로 BM의 에코라고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에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에코라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들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거든. 근데 가끔씩 이런 기프트코인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 제가 받을 수가 없어. 받고 싶은데도 이걸 맨날 철회하는 것도 일이더라고. 이게 매번 말씀드려도 하나씩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 아직까지도 가끔 저에게 막 이런 비난의 목소리 아니면 뭐라고 하지 막 아니 너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면 이런 걸 왜 유튜브로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미 혼자 그냥 다른 것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도 하고 있고 코인도 하고 있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증시나 코인 시장을 읽다 보면은 이런 에코프로나 각종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정말 주식을 못 하던 시절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우여곡절 저도 정말 잘못된 매매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보고 공부를 하거나 막 뉴스 기사 보고 맹신하거나 아니면 남들 좋아서 따라서 매수하거나 남들 나빠서 따라서 매도하거나 이러다가 손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정했던 거. 제가 이러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에코라고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